요즘 국제뉴스에서 한국 이름이 나올 때마다 묘하게 공기가 비슷하다고 느끼신 분들 계실 겁니다. 칭찬도 아니고 비난도 아닌데 계속 확인을 받는 느낌입니다. 그건 알겠는데요. 그래서 언제부터 시작하시죠? 첫 단계는 어디까지 왔습니까? 지금 한국이 듣고 있는 질문은 바로 이런 질문들입니다. 며칠 전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한국산 일부 품목에 대한 관세를 다시 25%로 돌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존 15%에서 10%포인트가 오르는 겁니다. 이 수치는 자동차나 제조업처럼 마진이 얇은 산업에서는 바로 손익에 꽂히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 발언은 처음엔 보복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발언을 그대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이미 한번 한국에게 시간을 준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과거 한국 국회에서 대미 투자 관련 법안이 발의된 시점을 기준으로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15%로 소급 인하한 전례가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장면입니다. 미국도 알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국회 통과는 시간이 걸릴 수 있고 정치적 논쟁은 불가피하며 법이라는 건 언제나 늦어진다는 걸 미국도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 다시 관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건 질문이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미국이 지금 묻고 있는 건 법이 아닙니다. 미국이 묻는 건 약속은 이해했다가 아니라 그래서 첫 장면은 언제 나오느냐입니다. 한국이 말한 대미 투자 규모는 3,500억 달러입니다. 숫자만 보면 충분히 큽니다. 하지만 이 숫자에는 아직 주소가 없습니다. 어느 주에서 어떤 산업으로 몇 분기에 시작되는지 이게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미국이 답답해하는 지점은 바로 여기입니다. 바로 이 시점에 한국은 AI 기초법을 시행 단계로 올려놓았습니다. 이 법은 고위험 AI를 분류하고 인간 감독 의무를 두며 AI 생성물에 대한 책임을 법으로 고정하는 내용입니다. 유럽연합은 같은 취지의 AI법을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고 미국은 연방 차원의 통합 규칙 없이 기업 자율에 더 무게를 둡니다. 그런데 한국은 먼저 규칙을 고정했습니다. 이 선택은 우연이 아닙니다. 규칙을 먼저 만든다는 건 위험을 먼저 떠안는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기준이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글로벌 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계산이 가능합니다. 한국 기준을 맞추면 다른 나라 대응도 쉬워진다. 이 순간 한국은 규제를 받는 나라가 아니라 규칙을 제공하는 나라가 됩니다. 여기까지 보면 이상한 그림이 나옵니다. 한국은 규칙에서는 이미 앞서 있고 시장에서는 미국 안으로 들어와 있으며 투자에서는 아직 첫 화면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관세라는 언어로 속도를 묻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서 오늘 이야기의 첫 번째 결론이 나옵니다. 이번 관세 발언은 신뢰가 깨졌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이제 한국을 실행 단계에 들어간 나라로 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질문이 바뀐 겁니다. 할 건지 말 건지가 아니라 언제 어디서 어떻게 시작할 건지. 여기서부터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이 나옵니다. 그럼 이 압박은 어디에서부터 먼저 나타나요? 답은 늘 같습니다. 국가보다 기업이 먼저 맞습니다. 이 시점에 등장한 이름이 쿠팡입니다. 쿠팡을 둘러싼 뉴스는 겉으로 보면 아주 전형적인 기업 뉴스처럼 보입니다. 투자자 불만, 규제 논란, 실적 압박. 하지만 이 사건을 그 정도로만 보면 지금 벌어지는 일의 절반도 보지 못합니다. 미국 투자자들이 쿠팡을 문제 삼는 방식은 보통의 주주 행동과 다릅니다. 이들은 기업의 경영진에게만 항의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 그리고 한미자유무역협정 조항까지 꺼내 들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이 문제를 기업 내부의 경영 문제로 보지 않고 국가 간 거래 조건의 문제로 끌어올렸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선을 하나 넘어간 겁니다. 쿠팡의 문제는 투자에서 시작된 게 아닙니다. 플랫폼 규제에서 시작됐습니다. 다만 이 규제가 미국 자본이 들어온 기업에 적용되는 순간 이 문제는 투자보호와 무역규칙의 언어로 다시 번역되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쿠팡은 더 이상 한국에 있는 한국 기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쿠팡은 미국 증시에 상장되어 있고 미국 연기금과 기관 자금이 들어와 있으며 미국 소비 환경과 금리 그리고 미국 정치 일정의 영향을 직접 받습니다. 이 순간부터 쿠팡은 이렇게 인식됩니다. 한국 기업이 아니라 미국 시장 안에 들어온 한국 변수. 이렇게 되면 투자자들의 질문도 달라집니다. 이번 분기 실적이 왜 이렇죠? 이 질문은 이제 2순위입니다. 그보다 먼저 나오는 질문은 이겁니다. 이 기업의 리스크는 경영 때문인가 아니면 한국이라는 정책 환경 때문인가? 이 질문이 나오는 순간 기업은 혼자가 아닙니다. 기업 뒤에 국가가 비쳐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다시 앞의 관세 이야기와 연결됩니다. 미국이 한국 정부에 묻고 있는 질문과 미국 투자자들이 쿠팡에 묻고 있는 질문은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방향은 알겠다. 의도도 이해했다. 그런데 실행은 어디까지 왔나? 국가에는 투자 집행 일정표를 요구하고 기업에는 정책 예측 가능성을 요구합니다. 말은 다르지만 본질은 같습니다. 가시성입니다.
이 지점에서 관세 발언의 성격이 다시 또렷해집니다. 관세는 누군가를 혼내기 위해 쓰는 도구가 아닙니다. 관세는 상대가 이미 같은 테이블에 앉아 있을 때만 작동하는 언어입니다. 아직 중요하지 않은 나라에게 미국은 관세로 압박하지 않습니다. 기대가 있는 나라에게만 관세를 꺼냅니다. 쿠팡 이슈는 바로 그 신호였습니다. 한국 기업 하나가 미국 시장 안에서 정치 규제 투자 논리의 교차점에 들어왔다는 것. 그리고 미국은 이런 기업을 통해 항상 같은 메시지를 던집니다. 국가 차원의 방향은 이해했다. 이제 실행이 언제 나오는지만 보겠다. 여기까지 오면 퍼즐이 하나로 맞춰집니다. 한국은 AI 규칙을 먼저 고정했고 미국 시장 안으로 깊이 들어왔으며 대규모 투자를 약속한 상태입니다. 이 조건이 동시에 맞아떨어질 때 압박은 정부 회의실보다 기업 주주총회에서 먼저 시작됩니다. 이건 실패의 신호가 아닙니다. 역할이 바뀌었다는 신호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 결론이 나옵니다. 쿠팡이 맡고 있는 건 실적 압박이 아닙니다. 한국이 이제 실행국가로 분류되기 시작했다는 압박입니다. 그리고 이 압박은 다음 단계로 자연스럽게 확산됩니다. 다음에서는 이 압박이 왜 한국 하나로 끝나지 않고 유럽과 인도, 동남아까지 동시에 움직이게 만드는지, 그리고 산업장관 방미 이후 미국이 정말로 보고 싶어 하는 단 하나의 장면이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이 자리가 왜 기회이자 동시에 부담일 수밖에 없는지까지 차분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앞에 이야기까지 듣고 나면 이런 의문이 자연스럽게 남습니다. 그런데 왜 이 뉴스에 유럽, 인도, 동남아까지 같이 반응하는 걸까? 미국이 한국을 언급했을 뿐인데 다른 나라들이 동시에 계산에 들어간다는 건 이 사건이 양자 문제를 넘어섰다는 뜻입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한국이 관세의 대상이 되면 그 순간부터 다른 나라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이 이 조건을 받아들이면 그 다음 기준은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건가? 여기서 중요한 건 누가 맞았느냐가 아닙니다. 누가 기준이 되었느냐입니다. 과거에는 중국이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미국이 중국을 때리면 다른 나라들은 그 여파를 계산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장면에서는 기준점이 한국으로 이동해 있습니다. 한국이 몇 퍼센트를 맞는지, 어떤 조건을 받아들이는지가 다른 나라들의 협상 출발선이 됩니다. 이건 역할이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이 지점에서 미국의 요구 방식도 달라집니다. 산업장관 방미 이후 미국이 진짜로 보고 싶은 건 새로운 숫자가 아닙니다. 이미 한국은 충분히 큰 숫자를 말했습니다. 미국이 원하는 건 숫자 뒤에 붙는 장면입니다. 말로는 이미 합의가 끝났고 이제 필요한 건 사진 한 장입니다. 그 사진에는 이런 요소들이 자연스럽게 들어가야 합니다. 어느 주인지가 보이고 어떤 산업인지가 드러나고 언제부터 사람이 고용되는지가 한눈에 들어오는 장면. 이 장면이 나오면 미국 정치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미 시작됐다. 그리고 이 한 문장이 나오면 관세는 압박의 언어에서 조정의 언어로 바뀝니다. 규칙을 먼저 만들었기 때문에 뒤로 빠질 수 없고 시장 안으로 깊이 들어왔기 때문에 구경꾼으로 남을 수 없고 큰 약속을 했기 때문에 속도를 증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항상 양면적입니다. 한쪽에서는 한국이 중심에 들어왔다고 말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한국이 먼저 증명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두 문장은 서로 모순이 아닙니다. 같은 자리의 앞면과 뒷면입니다. 여기까지 오면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결론이 나옵니다. 이번 관세 발언은 보복도 감정도 아닙니다. 한국을 이미 실행 단계에 들어간 나라로 분류했기 때문에 나온 질문입니다. 그래서 묻는 겁니다. 언제 시작합니까? 첫 장면은 어디입니까? 이 질문에 한국이 어떤 장면으로 답하느냐에 따라 다음 뉴스의 톤이 정해집니다. 관세가 유지될지 조정될지 다음 단계로 넘어갈지. 그 분기점은 협상 문장이 아니라 실제 화면에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이 문장으로 정리하겠습니다. 한국은 지금 선택받은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선택을 증명해야 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용하지만 계속 이름이 불리는 겁니다. 이런 국제 뉴스는 단발이 아니라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오늘의 관세 질문은 내일의 투자 장면으로 그 다음의 규칙 경쟁으로 계속 이어질 겁니다. K-아우라와 함께라면 이 흐름은 뉴스가 아니라 구조로 보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함께 이야기해보겠습니다.